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10번째 편 향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공자의 말씀 하나하나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공자의 행적을 행동하는 태도, 자세,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기록을 한 거라서 이것은 통으로 하나의 장이라고 보았고 그 장을 절로 나누어서 이제 주제별로 조금 구분을 했는데 그게 17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부터 보시면 공자 향당에 순순여야하사 사불능언자러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음 내용을 보시면 기제 종묘 조정하사는 편편언하시되 유근이러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종묘나 조정, 즉 이것은 공적인 장소입니다. 공적인 장소, 그러니까 임금님이 계시는 아니면 국가 의례가 시행이 되는 이제 그런 공적인 장소라면 여기 앞에 나왔던 이 향당은 사적 장소입니다. 사적인 장소. 그래서 이제 주자 같은 경우에 이것을 공자가 향당에서 사적인 장소인 그러니까 향당이라는 건 뭐냐면 고을, 마을, 그러니까 내 집이 있고 내가 어려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자란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그래서 내 가족들이 살고 있고 친척들이 살고 있고 몇 대에 거쳐서 이웃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데가 향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사적인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종묘나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임금님이 계시고 다른 신료 관료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가장 큰 그 의례가 행해지는 그런 장소니까 대단히 공적인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공적인 장소와 이런 사적인 장소에서 공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전혀 달랐다. 부동, 그 모습이 그 행동하는 모습이 처신하는 모습이 달랐다라고 주자가 이 기록의 성격을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랐다라고 하는 말에 근거해서 보면 이게 뭐냐면 중용이에요. 중용. 그러니까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용, 우리가 말하는 중용 할 때 요 중자가 이제 핵심인데 요 중자가 과, 불급이 없는 겁니다. 지나침이나 모자람이 없는 것이 중이에요. 중.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입는 옷이 있습니다. 옷이 있는데 옷이 중용 이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옷이라는 것이 어떤 옷이겠는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옷. 그러면 이 옷이 두께가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그런 옷을 중용의 옷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상황이 여름도 있고요. 겨울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봄, 가을이라고 하는 그런 기온적으로 중간에 해당하는 계절도 있어요. 그러면 중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름에 입는 옷인 경우에는 얇고 짧아야 되고 겨울에 입는 옷은 아주 두껍고 길어야 되고 봄, 가을에 입는 옷은 그 중간쯤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옷의 형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의 중용일 수가 없다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찾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향당이라는 사적인 장소나 조정이나 종묘와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되느냐, 내 포지션이나 내 스탠스를 말하자면 어떻게 내가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형태로 향당에도 조정에도 그렇게 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향당에서는 이렇게 하고 조정에서는 저렇게 하니까 부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판단을 해야지, 조정에서 했던 방식처럼 공적인 자세를 가지고 향당으로 가서도 안 되고, 향당에서 취했던 모습을 가지고 조정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업무를 보려고 하거나 의례에 참여를 하거나 그러면 또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용이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10편의 1절의 이야기는 이 중용의, 즉 장소와 관련된 중용의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여기에 이제 제일 처음에 공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자 나오는데 이 뒤에는 공자 얘기가, 공자라는 표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공자 얘기니까. 그래서 이걸 통으로 그냥 하나의 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자가 이럴 땐 이렇게 했고 저럴 땐 저렇게 했고 또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고 막 이렇게 계속 공자님 얘기니까 뒤에는 공자가 따로 또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먼저 보시고, 향당에 계실 때는 순순여야 하사 했는데, 이 순순이라는 게 뭐냐면 신실하는 겁니다. 신실이라는 건 믿음직스럽고 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향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자랐고, 나 이전에 우리 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 몇 대가 살았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파생된 많은 친척들이 살고 있고, 우리 친척들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또 이웃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다 알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식당을 간다 그러면 터미널이나 역이나 이렇게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타고 내리고 하는 곳에 있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당들은 단골이라는 개념이 없겠지요.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먹을 테니까요. 그냥 오늘 이렇게 주문해서 먹고 가면 언제 다시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당은 단골 개념이 없어요. 단골 개념이 없으니까 뭐 그분들을 어떻게 제가 폄하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단골을 상대하는 식당하고는 마인드가 다른 거죠. 단골을 상대로 하는 식당은요, 손님들의 평 하나가 이 식당 맛이 변했어 이러면 그건 끝이에요. 거기는 저 집은 다시는 안 가,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식당은 문을 닫겠죠. 그런데 터미널이나 역에 있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이 식당 맛없어 그런다고 해서 그 식당이 바로 타격을 입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향당이라고 하는 곳은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신실이에요. 믿음직스러워야 되고 참되어야 돼요. 거짓, 속임수, 변명, 한 번 보고 말아볼 사람들이 아닌데, 한 번은 속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았던 것이 그냥 그러고 나서 상대를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은 상대 안 할 거다가 아니라, 올해도 만나고 내년에도 만나고 10년 후에도 만나고 계속 만나왔고 몇십 년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만나왔던 사람들인데,
그런 거짓이나 속임수나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향당에 계실 때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모습이 신실하셨다. 늘 언제나 진실되고, 예, 솔직하고, 거짓 꾸밈 없고 이런 모습이었고, 말씀을 특히 말씀을 이제 이 향당에서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할 때 보면 말씀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 사불능언자 그랬잖아요. 불능언, 말을 불능, 잘 못하는 자와 같으셨다. 자처럼 하셨다. 자, 그러니까 향당에서는 내가 말 잘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을 가지고 막 누구를 설복하고 막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훈계하고 혹은 말로 그 사람들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시시비비를 가리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말을 줄이고 꼭 해야 할 말씀만 하시고, 그것도 막 논리적으로 따져서 막 시시비비를 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얼핏 보면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공자가 향당에서는 이렇게 하셨는데 조정에 나가면 이제 어떻게 하냐? 종묘와 조정에 계실 때에는, 그분이 그 공자님이 종묘와 조정에 계실 때에는 편편언하사대 했습니다. 편편, 요게 말을 잘하는 겁니다. 이 편자가 편할 편자예요. 편할 편. 요 편자가. 근데 이 편할 편자가 요 리자하고 합하면 이게 이제 편리죠. 편리. 근데 요게 이로울 이자인데 요게 날카로울 이자예요. 예리하다 할 때. 예리하다. 그러니까 칼이 예리하면 내가 베고자 하는 사물을 벨 때 편하겠죠. 싹싹 베지니까. 편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가 막힘없이 그냥 막 되는 거예요. 그게 편이고 리고 그래요. 편편언이라는 말은 말을 하는데 편편하게 한다는 것은 거침없는 겁니다. 종묘와 조정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를, 어떤 업무를 수행하자고 조정이나 이런 데 가 있는데 거기서 점잠 빼고 있거나, 예? 침묵하고 있거나 그건 미덕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다양한 주장, 다양한 입장이 막 같이 토론이 되어서 반드시 내가 옳다고도 할 수 없겠지만 반드시 내가 틀린 것도 아닐 테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견해와 생각을 공론의 장에다가 내놓고 막 토론을 해서 거기서 이제 가장 좋은 방안을 도출을 해내자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말을 해야죠.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향당에서처럼 그냥 저 사람 입장이 저러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뭐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내가 그냥 이번은 그렇게 그럼 받아줘야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장소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 입장, 내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적으로 어떤 견해가, 어떤 입장이 채택이 되는 것이 공적으로 더 나은가, 이것을 다투는 데니까 말을 해야죠. 그래서 편편언 하셨어요. 편편언 하시는데 어떠냐? 그렇다고 막 해대는 것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막 상대방을 아주 박살을 내놓는 것을 목적으로 토론을 위한 토론이 되거나, 비난을 위한 비난,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하거나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되 오직 근 삼가셨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사사건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제 봐가면서 신중하게 그렇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정에 지금 아까 향당에서의 공자의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같으셨다 하는 그 공자와 조정에서 만나는 공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중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하느냐, 어떤 사람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공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셨는데, 조에 요 조자는 아까 조정할 때 그 조자입니다. 아침 조자가 아니고 조정에서 여 하대부 언에 하대부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지위가 낮은 대부, 나보다 지위가 낮은 대부, 하대부. 요 밑에 거는 여 상대부 언에 나보다 지위가 높은 위에 있는 대부와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 이야기를 하는데 여언인데 그 더불어 함께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냐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제 공자의 말하는 스타일이, 태도가. 하대부와 더불어 말씀을 하실 때는 간간여야 하시며, 상대부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은은여야 러시다 이랬죠. 여기 때는 하대부일 때는 간간하셨고 상대부일 때는 은은하셨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저 간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강직이라고 해석을 해요. 해석을 강직하다. 그러니까 하대부들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는 실없는 소리 안 하고, 예? 실없는 소리를 안 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가장 피하고 싶은 상사가 뭐냐면 처음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책임 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전부 아랫사람한테 전가하는 사람이 최악의 상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책임을 자기가 져야지. 그리고 책임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범위 안에서 책임을 추궁을 하든가 그래야지. 느슨하게 대충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막 나중에 가서 이제 아주 득달같이 추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직하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 하대부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정확하게, 강하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사적인 이 하대부와의 관계는 공적 관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형님 동생 관계가 아니고 상사와 부하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공적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대부에게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상대부와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은은이라는 것은 저것은 화열입니다. 화열. 열 이것은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트러블 일으키고 마찰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데 화열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화열하되 기본적으로는 화열하되 쟁이라는 말이 이제 뒤에 따라 나와요. 요 쟁이라는 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말로 다투는 수준이 될지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인 내가 상대부와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해야 할 때 이거를 피하면 안 되는데, 근데 매 순간이 이런 모습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랫사람인데. 그럼 윗사람이 봤을 때 저건 아랫사람이 돼가지고 맨날 치받으려고만 한다고, 이렇게 되면 자신을 무시한다고도 받아들일 수 있고 나를 무례하다고 볼 수도 있고, 저거는 조직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 같이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건 불필요한 거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할 때는 하되 기본적으로는 이 기조를 윗사람한테는 유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자는 그렇게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윗사람일 때는 아랫사람에 대해서 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하되 할 말은 한다, 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에서 빚어지는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주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산 같은 경우에는 요게 그러니까 요게 화락이고 요게 요 은은이 상대부하고 이야기하는 은은이 중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의 공자의 모습은 화락, 분위기가 부드럽고,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윗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셨고, 윗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아랫사람인 공자는 중정, 그러니까 항상 그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중과 반듯한 모습으로 윗사람에게 대했다,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자가 12세기 분이고 다산은 17세기, 18세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500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5, 600년 그런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랫사람을 대할 때와 윗사람을 대할 때의 내가 취해야 할 태도가 주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산이 생각하는 게 좀 달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랫사람한테 강직하게 대하는 것이 다산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권위적인, 윗사람으로서 내가 아랫사람을 권위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윗사람한테 화열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아부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산하고 주자가 저 간간과 은은을 해석하는 방식이 정반대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부 하대부하고의 관계에서는 그렇고, 임금에 대해서 공자가 어떻게 하냐 하는 부분이 이제 24번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 향당편에는 이제 뒤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임금에 대해서 공자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절반 정도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임금에 대해서는 공자가 깍듯하게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근데 지난번에 그런 거가 있었거든요. 얘를 이야기를 하면서 당 아래에서 절을 하는 것이 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당상에 올라가서 절을 한다. 그것은 무례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하고는 위배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당 하에서 절을 하겠다 한 이야기가
자한편 강의할 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상에 올라가서 이 당상에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임금 여기 위에서 임금에게 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서 절을 하는 공자의 모습은 아첨으로 보여요. 아첨으로. 그런데 군신 관계를 우리가 부정하면 모를까. 군신이라고 하는 관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게 공자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람은 평등한데 왜 내가 저 밑에서 절을 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임금보다 내가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임금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저것은. 그러니까 이제 군주제, 군신의 그 계급의 그 정당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 틀을 전제로 그 봉건제에서 이야기하는 군과 신이라고 하는 차이를 전제로 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것이 정당하냐는 다른 논이고. 그러면 그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아랫사람이 지가 권력을 가졌다고 윗사람을 마구 무시하는 이런 행위가 용납될 수 있느냐? 공자는 그걸 단호히 거부했다고요. 이들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힘 믿고 그러는 건데 나는 그것을 용인해 줄 의사가 없다.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향당편에 보면 임금에 대한 공자의 모습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2600년 전에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제 그것이 군신이라고 하는 관계를 출발선에 놓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이것을 공자는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그 봉건제라고 하는 그 논의에서는 그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군제엇이든 임금이 계실 때에는 내가 이제 조정에 나갔는데 그 조정에 임금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축적여야 하시며 여여여야러시다 그랬어요. 이 축적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여하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 항당편에는 공자의 태도, 모습 이런 거를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형용사들이 한자로 쓰여져 있는데 그 형용사를 무슨 의미로 지금 썼는가가 쉽게 우리가 글자만 이 축적만 가지고는 이게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어서 그 후에 학자들이 이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다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공경, 불령 누군가를 공경을 해서 내가 공경을 해서 내가 불령 편안하지 않은 상태예요. 공경을 해서 편안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냥 내 편할 대로 할 수 없는 자세예요. 이렇게 했어요. 이런 해석들이 전부 이 상황에서 이 축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맞을 것 같아서 저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공경불령이라는 말을 그러면 이제 우리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안절부절이라고. 안절부절이라는 게 내가 지금 뭘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렇게 긴장하고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계시면 신하인 공자는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지 않을까 하면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동시에 또 어떠냐 그러면 여여여야러시다 그랬습니다. 여여라고 하는 것은 주자는 예의에 맞았다. 그 안절부절한 것이 그냥 당황한 것이 아니고 안절부절하셨지만 하나하나가 예의에 어긋나지 않고 예의에 맞게 또 정도에 벗어나지 않게 너무 지나치지 않게 너무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저 다산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공경하고 신중해서 머뭇거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다산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하여튼 축적이나 여여라고 하는 것이 임금님이 계시면 이제 공자는 바짝 긴장을 하고, 그래서 혹여라도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를 진지하게 가지셨고, 그렇지만 그것이 뭐 당황을 한다거나 막 위축이 된다거나 이런 모습은 아닌 예의에 맞는 그런 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절은 중용인데, 이제 상대 부냐, 하대 부냐, 혹은 또 임금이냐 하는 그 조정 안에서의 공자가 서로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취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